자, 그러면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플랫폼을 두 개를 써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처음에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반가워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뚜기뚜기 메뚜기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오후에 저녁에 7시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방송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방송을 할 건지도 조금 궁금하실 거잖아요. 일단 제가 진행하고 있는 코너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가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코너라고 한다면은 종목 길잡이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저희 유튜브를 다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봤겠죠. 설마 안 봤겠습니까? 그죠? 네,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만한 종목 길잡이라는 이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 길잡이는 지금 벌써 45편을 했네요. 네, 45편을 진행을 했네요, 벌써. 야, 45개나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급등을 했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렸을 것 같은 종목 또는, 뭔가 투자를 고민할 때 좀 조언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다뤄왔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남북경협주 쪽도 제가 많이 다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남북경협주 하도 샀을 것 같아서 사지 말라고. 네, 그런 거를 사실은 이렇게 조금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건데, 이게 유튜브 이게 길이가 보면 한 10분 내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다 말하지 못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서 좀 다루지 못했던 좀 부가적인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지난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 다뤘던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진행됐는 대로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런 종목 길잡이의 약간 연속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조금 다뤄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STX 엔진을 다뤘습니다. 오늘 종목으로 STX 엔진이라는 걸 다뤘는데, STX 엔진이 왜 올라왔는지, 그리고 왜 올라왔으며 그 올라온 이유는 뭐고, 그리고 오늘 유안코라는 회사가 대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유안코는 또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제가 유안코에 대해서 아는 것들 여러분들께 조금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오후에 진행이 될 거고요. 7시부터 8시까지 좀 진행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유튜브 방송이든 뭐든 라이브 방송을 해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채팅을 많이 치다 보니까는 제가 하려고 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오버될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감안해서 한 8시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요일은 그렇게 종목 길잡이의 후속탄으로 조금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요일은 시장도 조금 체크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경제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많이 다룰 거고요. 여러분들이 경제를 모르시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죠? 경제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실상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도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막 여기저기 퍼져 있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 도대체 뭔지, 또는 자산 긴축은 또 뭐예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어렵게 가르쳐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조금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제가 좀 음모를 좋아합니다. 예, 음모론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네, 음모론에, 네, 음모가 좀, 어감이 좀 그런데, 음모론, 예, 음모가 어감이 좀 그랬죠?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가끔 이야기 나누면서 이거는 좀 더 심화적으로는 저 PD님하고 같이 스튜디오에서 음모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
그리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 정황이 없는 거 있잖아요. 증거는 없는데 뭔가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시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시를 해보고 싶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림 등록해 놓으셔가지고 오후 7시 항상 들어오세요. 놀아서 뭐합니까? 주식 공부하면 돈이라도 더 벌지, 그죠? 공부를 조금 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론요. 업무론은 안 하고요. 음모론 할 겁니다. 업무론 아닙니다. 음모론이죠. 음모론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경상도 이야기 해주시는데 제가 부산 태생입니다. 네, 부산에서 태생이고요. 부산에서 2년 전까지 살다가 일 때문에 지금 일산에 와 있고요. 일산에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방송을 나가고 아무리 서울 사람들을 만나도 주변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지 제가 말투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나마 존댓말 쓰고 있으니까는 사투리가 좀 덜한 거지. 반말하면은 사투리 그냥 막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혈질이라고 하시는데 다혈질 맞습니다. 지금 성격 많이 죽이고 있어요. 피디님이 하도 뭐라 하셔가지고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많이 죽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을 최대한 조금 좀 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착하지 않은지부터 이분 상담하다 한 번씩 빡치신다. 근데 이게 왜 그렇냐면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화가 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한다고 화를 내겠습니까? 모르는 게 무슨 죄예요. 그래서 사실 뭐라 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식을 배우면서 느낀 거는 개미는 무조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개미는 무조건 손실 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나는 그걸 몰랐었기 때문에 주식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었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에서 당하고 돈을 잃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그거를 모를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억울하실 거예요. 그 억울함의 표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상담을 해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제약바이오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약바이오를 사구나. 내가 그렇게 남북경협주를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남북경협주를 사구나. 그렇게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삼성전자를 사구나. 이건 어떻게 내가 이런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구나. 그런 억울함의 표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들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다 보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도 서민 출신인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왜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나니까는 세상 진짜 뭐 같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세상 진짜 뭐 같네. 있는 사람들만 더 있는 세상이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파하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깨달아 주셨으면은 좋겠다.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알면은 왜 그렇게 어이없는 시장인지 왜 그렇게 세상이 부자들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작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 시장이 오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 유료 회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 회원들한테도 제가 처음부터 오늘 오후에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시장을 못 버티실 것 같으면은 그냥 환불하시고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 다 팔아버리시고 앞으로 평생 주식시장에 기웃거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냐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지는 게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생깁니다. 1년에 2-3번이 뭐예요? 한 4번, 5번 정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지금 강명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가 너무 달라요. 이런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추어들은 지금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A씨 잃었다 생각하자. A씨 뭐 그냥 다시 하면 되지. 그냥 밖에서 돈 벌어갖고 월급 좀 더 갖고 와서 돈 좀 채워 넣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손절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이버머니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손절도 많이 해버리시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시고 주식시장 아예 망할 것 같고 내 종목 상장 폐지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추가 매수도 못해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손절을 해버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공포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공포심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도 느껴요. 일반적으로 다 느껴요. 저를 주식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도 느끼고요. 다 느껴요. 공포심은 느끼는데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평정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시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쭉 꼬리 없이 빠졌어요. 꼬리가 거의 없이 이렇게 음봉으로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러면은 보통 한 80에서 90%는 양봉 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장은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꼬리가 없이 내려오니까는 양봉이 하나 서 있죠. 그 전에도 힌트가 또 있어요. 그냥 내려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내려왔었는지 한번 힌트를 보시게 되면은 야, 이거 꼬리 없이 내려오니까 다음날 양봉 서는 거구나. 꼬리 없이 내려오니까 양봉 서는 경우가 많구나. 하락의 끄트머리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꼬리 없이 빠졌을 때 양봉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양봉 설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양봉 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쓸데없이 손절을 했다든지 너무 내 종목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손절했다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넋 놓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일 양봉 올라올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제 내가 추가 매수했어야 되는데, 어제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도저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는 마인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마인드가 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호랑이 잡는 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고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랑이 잡는 법은 알고 있는데 호랑이를 봤을 때 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잡아요. 여러분들은 호랑이를 보자마자 오줌부터 쌀 겁니다. 움직이질 못할 거예요. 호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리가 딱 굳어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기법은 알고 있는데, 싸우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마인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포심을 이겨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게 일단 그 기본적으로 프로와 아마추어, 그러니까 초보자와 조금 더 고수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극복하세요. 이 힘든 시장이든 뭐든 나에게 오는 건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시장이 주식시장인 거지, 내가 뭘 샀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다 잘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내려갈 때 대응도 잘해야 되고요, 올라갈 때 대응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돈을 넣어놓고 적금 넣듯이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마인드부터 고치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마인드부터 바꾸신다면은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마인드를 아마 제가 이렇게 피디님 라이브를 많이 봤는데 피디님이 많이 잡아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조언이자 도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인드부터 잡기를 바라겠고요. 시장이 이렇게 빠져내려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장 조정은 거의 끄트머리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끄트머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끄트머리쯤에서 이제 앞으로 조금 저는 반등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이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장 한번 둘러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코스피에 있는 778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85종목이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만큼 하락세가 짙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보면은 1075종목이 4종목이 하락을 했고 125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락했던 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이 되고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아마 이걸 겁니다. 4종목이 왜 이렇게 빠질까?
맞죠? 내 종목이 왜 이렇게 빠질까? 이게 좀 많이 궁금할 건데 내 종목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은 아마 제가 상담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 사실 별 문제 없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때 10종목 중에 한 8, 9종목, 아니 9종목 이상은 거의 뭐 문제 없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시장이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간 거예요. 오늘 코스닥이 3.4%나 빠졌는데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종목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쓸데없이 내 종목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막 호들갑 떨면서 겁을 낼 필요는 사실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 올라온 종목들을 이렇게 조금 보게 되면은 이제 STX 엔진 올라오고 뭐 RF 세미콘 이런 거 올라오고요. 그리고 뭐 3일 제약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가 잡주라고 부릅니다. 왜 잡주입니까? 안 좋은 장에서 올라온 종목들을 보통 잡주라고 보시면 돼요. 안 좋은 장에는 안 좋은 게 맞잖아요. 그죠? 안 좋은 장에서는 안 좋은 게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잡주기도 하고 작전주기도 하는데 그럼 이런 걸 사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미리 샀어야 됩니다. 미리 사가지고 이런 잡주가 올라올 때 팔았어야 되는데 미리 샀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을 땐 얘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 그 종목을 바라봤다면 당연히 이런 종목 살 생각은 없었겠죠. 여기 있는 종목들 살 생각이 전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서야 얘들 올라오니까 또 살까 말까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내 종목은 내려가는데 얘들 올라오니까는 종목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괜히 이거 사면 수익 날 것 같고 그렇거든요. 아니에요. 주식은요. 기다린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수익이라는 거는 기다린 자들의 뭐라 해야 될까요?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미리 산 사람들 아니면 수익 못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이 올라왔네 하고 보고 치워버리세요. 이런 걸 관심에 넣지 마세요. 여기 올라온 종목들 관심에 넣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종목도 있죠. 이렇게 떨어진 종목. 지금 오늘 보면 42종목이 10% 이하로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과하게 내려간 종목은 없는지 한번 기웃거려 보시는 게 또 옳은 방법입니다. 매매를 할 때는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과하게 내려간 종목은 없는지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시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내려갔다라는 것은 가격적으로 싸다라는 거잖아요. 싸다. 싼 가격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건데 어쨌든 싸게 내려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는 무료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드려요. 주식을 할 땐 장사꾼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꾼 마인드로 하지 않고 소비자 마인드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사기만 사지 팔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그 순간 어떻게 비싸게 팔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뭐 시청자들 중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장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원가잖아요. 우리가 원가를 어떻게 줄일까?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지? 지출을 어떻게 줄이지 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비용에 대해서 주식할 때만큼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사요. 아무리 비싸도 그냥 사버립니다. 네. 근데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꾼 마인드로 해야 되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애초에 사기 전부터 최대한 싸게 사려고 해야 되고요. 애초에 팔려고 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리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는 팔 생각을 안 했어요. 애초부터 어떻게 팔까를 생각하지 않고 사면 어떻게든 수익이 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기만 했던 거예요. 어떻게 팔까 전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담하면 안 될까요? 상담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이 종목 봐주면 안 돼요? 이 종목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종목이 뭐죠? 이 종목은 뭐 하는 기업이죠? 내가 이거 샀는데 무슨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비자죠. 사기당한 소비자. 그죠? 그런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그래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 수익을 내는 모든 투자자들은 싸게 사서 어떻게 비싸게 팔까만 고민하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사기를 쳐야 되고요. 어떻게든 비싸더라도 좋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주가 조작이라도 해야 되고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볼펜을 팔 건데 1,000원짜리 볼펜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시다. 근데 그 볼펜을 여러분들께 팔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비싸게 10,000원에 팔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 볼펜 쓰면 안 걸립니다 하면서 팔면은 팔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볼펜을 사면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또는 뭐 이거 사면은 수능이 대박 납니다. 뭐 자격증 시험 다 붙습니다. 주식이 잘 됩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팔면은 여러분들이 10,000원이라도 사기를 당해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기치는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왜요?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그게 내가 억울하다는 거고 그게 내가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 화를 사실 여러분들한테 표출하는 거는 아니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답답하니까 화가 한 번씩 욱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 제가 다뤘던 종목이 STX 엔진이거든요.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 지금 점상한가를 날아갑니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점상한가 이걸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샀던 사람들, 또는 미리 올라갔을 때 샀다가 기다렸던 사람들, 또는 미리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수익도 못 내고 있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무서워했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또 희열을 느끼고 있는, 어쨌든 기다린 자들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서야 STX 엔진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길잡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STX 엔진이 요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유암코라는 회사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되면서 들어왔다. 근데 여러분들은 유암코가 무슨 기업인지도 잘 몰라요. 유암코가 어떤 기업인지도 잘 모르면서 뉴스 보니까는 유암코 최대 주주 변경이 들어왔어. STX 엔진 오늘 왜 올라왔지? 이렇게 보니까는 최대주주 변경 소식. 이야, 과거에 보니까 최대주주 변경을 하면은 막 급등하고 날아가더라. 상한가가 하더라. 막 미쳤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야, 이거 막 3연상, 4연상, 5연상, 6연상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따라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저희 같은 전문가 또는 저보다 더 잘하는 단타 전문가들 또는 스캘필 전문가들 또는 엄청나게 그냥 고수들, 신의 경지에 와 있는 사람들, 단타에 완전히 막 이골이 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급등락이 심하니까 그 급등락에서 그 갭을 이용해가지고요. 그 급등락에 편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갖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냥 사놓고 일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딴 것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돼, 전화도 해야 돼, 게임도 한 판 해야 돼, TV도 봐야 돼, 밥도 먹어야 돼. 얼마나 바빠요. 모니터 앞에 24시간 60분 내도록 60초 내도록 볼 수가 없는 분들이라는 거네요.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하실 거면은 어떤 기업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유암코라는 기업이 어떤 건지 알고 난 다음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자리만큼 빠졌을 때 사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딱 보면은 차트가 어디 사면 안 되는지 그냥 말을 해주잖아요. 요 17,000원에서 2만원짜리 이쪽엔 사면 안 되겠다라는 게 너무 보여지고, 어디 샀을 때 수익이 나겠다라는 게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제가 빨간 선을 아래쪽에 이렇게 그어놨는데 저 아래쪽 라인에 가깝게 샀으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자리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비싸게 한번 팔아먹을 수는 있는 기회를 주는 자리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매매잖아요. 장사꾼 마인드라고 한다면 차라리 빨간 줄에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서야 윗자리에서 산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저한테 사실 이유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다 똑같아요. 고점에 사갖고 물려있는,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사라고 한다 해서 더 살 것도 아니고 팔아라 한다 해서 더 팔 것도 아닌 겁니다. 얼마나 그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믿지 않거든요. 이게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제가 주챔쇼를 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답이 없는 종목이네요. 이거 안 되는 종목입니다. 망한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전화를 끊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줄 때까지 끊질 않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진짜 방송할 때 진짜 진정성을 담아서 해요. 진짜로 제가 생각한 모든 면에서 이거는 와, 이분에게 제일 도움되는 대답이 뭘까? 희망일까? 아니면 진짜 솔직한 대답일까? 이걸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설가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못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네이처셀 볼까요? STX 엔진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네이처셀을 제가 자주 다뤘어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다뤘는데 어때요? 차트 보니까 이거 차트를 한번 이렇게 쭉 봅시다. 그냥 상식적으로 아주 가볍게 생각만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가볍게 상식적으로만 딱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매를 했던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고 뭐 완전 뭐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날아댕기고 띠댕기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암만 비싸도 10,000원에 샀을 거고요. 암만 비싸도 여기에 올라왔을 때 아무리 비싸도 10,000원에 샀을 것이고요. 그죠? 최저로 샀다면 300원대 뭐 500원대까지 내려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뭐 1,000원 미만에 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상장된 이후로 약 20년간의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약 10,000원 이하에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0원 이하에 들고 있던 사람들인데 10,000원 이하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이 생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2017년에 급등이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10,000원에 들고 있었을 거잖아요. 대부분 아무리 비싸게 사도 10,000원 그 이하에 샀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들고 있던 어떤 누군가가 됐던지 간에 대부분 얼마라고요? 10,000원 이하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가 생기면서 64,000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뭐 하고 싶을까요? 뭐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겠어요? 그죠?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이제는 지금 많이 깎여가지고 8천억대로 떨어져 있는 건데요. 지금 6만원대라고 한다면은 38에 48에 32, 3조원대 되잖아요. 3조원대. 그죠? 3조원대가 되기 전으로 내려간다면은 3조원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좀 돌아간다면요. 10,000원 이하에 샀던 사람들이 샀던 그 시가총액은 약 한 4천억이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2천억 있는 부자, 대한민국에서 난다긴다는 부자겠죠. 2천억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500억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500억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500억이 있는데 이 종목을 그냥 대놓고 사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 500억이라는 돈을, 큰 돈을 그냥 막 세리 넣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5천만원이고 500만원이고 50만원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지. 여러분들 돈이 500억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돈이 500억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까요? 절대 아닐걸요? 제 생각에는 모르긴 몰라도 이제 음모 제시 하나 딱 해보면요. 500억이 있다면요. 저는 1억을 써서라도 좋은 정보를 살 것 같아요. 네이처셀 회장한테 야 좋은 정보 없냐 하고 1억을 줘가지고라도 2억을 줘서라도 3억을 줘서라도 10억을 줘서라도 뒷돈을 줘서라도 나는 어쨌든지 내가 아무도 모를 만한, 나만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를 돈을 주고라도 샀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신중을 기해서 샀을 거라고요. 뭐가요? 확실한 정보를 어떻게든 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내가 저 정도 돈이 있었다면요. 안 그렇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력하고 우리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은 제가 하자는 대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죠? 아마 500억이 있었다. 정보를 사든지 아니면 정말 신중하게 회장도 만나보고 뭐라도 하고 어떻게든 간에 정보가 진짜 있는 건지 정말로 급등할 만한 내용이 있는 건지 어쨌든지 하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냥 지분을 늘리면은 우리가 공시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공시에서 확인이 다 가능해버려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됐구나. 아, 이 종목이 이렇게 됐구나. 지분이 이렇게 늘었구나 줄었구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0.1%만 사더라도 이렇게 지분에 등록이 돼버린다면은 뭔가 좋지 않을 거예요. 그죠?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수가 있겠죠. 뭐 사돈의 팔촌, 내 친척, 가족 막 엄청 돈을 뿌려가지고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왜요? 어떤 정보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고요. 어떤 정보든지 간에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해드린다면은 어떤 정보든지 간에요. 분명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표가 먼저 알 거고요. 영업 이사진, 그 관리자분들은 웬만한 정보는 알 수밖에 없고 그거는 업무 기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서약서에도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밖으로 새지 않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유혹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만들어줬던 정보로 미리 선침해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올라와서 500억이 지금 얼마나 뿌른 거예요. 500억이 5천억으로 뿌러와 있는데 이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뉴스가 없을 것 같아요. 미리 선침해가 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5천억이나 뿌려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팔지? 쉽게 팔리겠습니까? 절대 팔리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미련한 중생들, 개미들 꼬드게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비싸도 살 수 있게끔 여기서 좋다 해줘야죠. 더 올라갈 거다고 해줘야죠. 6만원대 저렇게 올라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안 좋다라고 말하면은 절대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5천억이라는 물량 또는 몇 천억의 물량을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때 어떤 뉴스가 나와야 됩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아무리 비싸도 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사버려요. 왜요? 시장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미리 움직인 사람들만의 전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물려가지고 고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뭐 주가 조작이네 또는 약효가 없네 뭐 이런 이야기들 쏟아내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게 제약바이오인데 상식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아주 작전치기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가 올라왔을 때 실체가 없으니 제발 좀 사지 마라 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특히나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되면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신라젠도 저희가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도 제가 이거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신라젠은 웬만하면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사시더라도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셔야지 좀 길게 보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라젠을 사가지고 좀 물려 있습니다. 또 네, 답답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제 방송을 봤다면 안 사는 게 맞는데 방송을 보고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시장이고 어느 정도로 세력들이 야가 빠졌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신라젠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과거에는 8,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만원에서 8,000원, 2만원대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이거 2만원대 여기 사가지고 요 3만원 올라가는 저 시장에 이렇게 팔아버렸거든요. 예, 왜냐면은 저는 저기까지로 봤습니다. 가치는 저기까지였어요. 그 이상은 투기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팔고 나서 좀 후회는 했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난 수익을 냈고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의 기준에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쳐다도 안 본 종목이 돼버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야기도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 나눴는데요. 상장하기 전에 주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회사인데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저 15,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주가가 15,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급등을 해서 90만원대까지 찍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60, 70만원대 머물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박이 난 종목인데 이게 상장이 될 때 만원에 상장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더 올라가서 상장하겠습니까? 근데 90만원에 상장하면은 너무 비쌀 것 같아요. 다시 또 90으로 갔어요. 90만원에 상장하면 너무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똑같은 짓을 하겠죠. 액면 분할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주수총에서 뭐 정하기 나름이다 보니까요. 액면 분할하게 되면은 만약에 100분의 1로 쪼개면 9,000원으로 상장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야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9,000원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어떻죠?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이미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상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라젠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라젠도 만원에 상장되었다, 만몇천원대 상장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요, 상장되기 전에 주가까지 그린다면은 앞에 지금 차트를 그릴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축소로 그리면 이랬을 거 아닙니까? 요런 형태였을 거라고요. 급등을 해서 올라와서 상장한다는 이슈가 얼마나 대박 뉴스인데 주가가 급등 안 했을까요? 급등을 한 상태에서 그 주가를 반영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또 급등을 한 거 아닙니까? 또 급등을 한 거 아닙니까? 또 급등을 했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얘가 왜 급등을 했냐인 건데, 팩사백이라는 약이 있어요. 간암 치료제인가요? 병행 복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항암제가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팩사백이라는 약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얘들이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어요.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병용 임상 첫 환자가 등록이 되었다 하는데, 얘들이 지금 무슨 임상이 들어갔냐면요, 3상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3상.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내 미쳐버리겠어요, 그런 거 보면. 모르면은 제가 독설가잖아요. 오늘 한마디만 딱 하고 화는 내지 않을게요. 모르면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식 접으세요, 좀 제발 좀. 왜 접어라 하냐면요, 실제로 여러분들 같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좀 날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돈을 버는 게 맞아요. 예,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처럼 돈을 잃는 사람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주식시장은 활성화가 되고 세력들이 돈을 벌고 세력을 따라다니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돈을 같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으면 좋은데, 어쨌든 제가 좋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다 못합니다. 이기려면 옆 사람 죽여야 돼요. 저기 김강국님 말씀해 주시네요. 개미의 적은 개미다. 개미의 적은 개미예요. 개미의 적은 세력이 아니라 세력이 항상 위너입니다. 여기는 승자와 패자가 확실하게 나뉘거든요. 위너와 루저가 확실하게 나뉘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만요, 위너가 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옆에 있는 개미들, 여기 채팅 치는 사람들을 잘 주목을 해주세요. 주목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주목을 하세요. 그 사람들하고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친구가 추천한 종목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되고요.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이라면 당신들 말고도 다른 개미들도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면 안 되지! 개미랑은 반대로 해야 되는, 화 안 내기로 했죠. 갑자기 또, 화가 너무 납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예. 그런 시장이에요.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말고도 수많은 개미가 봅니다. 세력들이 TV 보고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정신이에요? 화 안 내기로 했는데, 세력들이 TV를 보고 매매하겠습니까? TV 보고, 와, 문현실 전문가가 추천한다, 나도 저거 사야지, 500억 있는데 갖다 뽑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상식적으로요. 주식시장은 승자와 패자가 무조건 나뉘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패자라면 지금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주식을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는 소액으로 투자하세요.
초보 운전을 하시는 분한테 좋은 차를 주진 않잖아요. 나 운전 어제 처음 면허 땄어. 와, 람보르기니 사가지고 운전해야지. 그런 사람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라면요, 큰 돈이 있든 작은 돈이 있든 날려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돈이 크면요, 무조건 더 많이 날려먹게 되어 있어요. 조금이면요, 차라리 공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하세요. 저는 추천 금액은 100만원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원으로요, 1년 투자하세요. 독학 하시겠다 하시면요, 독학이 어려워요. 독학은 왜 어렵냐면은, 주식을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주식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식 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뭐 무료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또는 이런 무료 방송이라든지 무료 강연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을 제가 공짜로 알려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배웠는데요. 저도 힘들게 배웠고, 저도 어쨌든 맛집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맛집이라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팬도 생기는 거고, 아, 저 사람 말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국밥집으로 치면 국밥 맛집인데, 지금 인터넷으로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커피 한 잔도 안 해본 사람들이, 밥 한 끼도 안 먹어본 사람들이 주식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제가, 아니, 국밥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줄까요? 저희 집에 처음 밥 먹으러 온 사람한테, 와, 이 집 국밥 맛있네요. 레시피 좀 내놔봐라. 주방장 일로 와봐. 니 좀 가르쳐줘봐. 하면 누가 가르쳐줘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요, 그런 마인드를 버리세요, 그냥. 주식을 공짜로 배울 수 있다는 마음은 버리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께 정신교육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은 알려줄지 몰라도,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주식 고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 해드리는 게요, 사기당하지 말라고요. 주식 공짜로 알려줄게요 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기꾼입니다. 주식을 공짜로 알려줄게요 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기꾼입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 공짜로 돈 벌게 해줄게요. 다단계 말고 더 있습니까? 우리나라 세상에? 네트워크 다단계 이런 거 말고 뭐 더 있어요, 여러분? 주식을 공짜로 알려준다는 사람은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시장을 다 배려놓고 있어요. 사기꾼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공짜로 자꾸 배우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면 공짜로 뭔가 알려줄 것처럼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기를 쳐야 되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주식 하는 방법을 알려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방송에서 생활을 하면서 솔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 알려줄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향을요. 100만원 가지고 1년 투자해서 100만원 남겨보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 초기 자본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유지시키는 것도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을 100만원으로 유지만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00만원도 1000만원으로 유지시킬 수 있고요. 1억도 1억으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됐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요. 100만원이 100만원이 남기 전까지는 돈을 더 붓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주식 하지 마시고, 안 할 거면,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면은 하지 마시고, 하실 거면은 제대로 하세요. 전공법으로 하세요. 그게 바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운전을 잘하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운전 잘하기 전까지는 소형차로 또는 조금 싼 차, 중고차로 좀 운전해보면 되잖아요. 운전 잘할 때까지는. 잘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스포츠카를 타든 뭐 외제차를 타든 누가 말립니까? 운전을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냥 돈만 막 세리 막 갖다 넣어가지고 막 하고 싶잖아요. 10만원이라도 해보세요. 100만원 이하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가장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신라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신라젠에서 제가 이 3상 이야기를 했는데, 임상의 단계를 여러분들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상은 1상, 2상, 3상, 그리고 4상까지 이어지는 게 임상이라고 보면 돼요. 신약을 만드는 게 좀 어려워요. 실제로 신약을 만드는 확률은 3상이 통과될 확률이 17%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보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약은 후보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후보물질 중에서 괜찮다 싶은 후보물질을 5만 개를 선정을 하면요. 5만 개 중에서 임상 전에 전임상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세포에 넣는 단계거든요.
세포에다 넣어가지고 세포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넣었을 때 괴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의 안정성부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전임상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세포에 넣어봤더니 이 중에서 200개가 안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일단 안전해야지 심사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세포가 안 터졌네. 그러면은 일단 1단계는 사람은 안 되니까 쥐부터 해보자. 동물한테 한번 해보자 하고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죽나 안 죽나 봅니다. 예, 부작용을 먼저 봐요. 부작용을 먼저 보고 부작용이 없네. 그럼 2단계는요. 건강한 사람들한테 해봅니다. 건강한 사람. 왜요? 아픈 사람한테 했다가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약 넣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요? 그 인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작용부터 먼저 체크를 합니다. 약효를 떠나서 부작용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임상이 끝나고 나면 3상에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초기 환자들을 등록을 합니다. 초기 환자. 조금 이제 초기에서 한 중기 정도,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초중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봅니다. 왜? 이제 안정성은 이상해서 어느 정도 조금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또 모르죠. 아픈 사람들한테 해봤을 때 어떨지. 그죠? 그래서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 정도면 이제 약 되겠다 하면서 4상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시판을 하면서 약을 이제 팔아보면서 실제로 전국, 전 세계에 다 뿌려보면서 이제는 임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판매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판매는 되지만은 저것도 임상이기 때문에 약값을 공짜로 줘야 되고요. 의사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요. 임상을 임해주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또 작성을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럼 돈도 줘야 되죠. 그러면 저기 환자들은요. 당연히 임상이 되고 있는 약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임상을 받는다 할 때 차비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4상이 된다 하더라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건 4상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가 수익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기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한 7년에서 10년이 걸려요. 7년에서 10년. 근데 지금 신라젠이 몇 상 들어갔다고요? 3상 들어갔네요. 기간은 보통 3, 3, 2로 보면 되거든요. 3, 3, 2. 3, 3, 2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3인가? 네, 저도 가물가물한데 임상 기간이 아마 2, 2, 3 정도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1상, 2상, 3상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3상 들어갔는데 얘 언제 끝나냐면요. 2020년에 끝난다라고 합니다. 2020년. 2020년까지는 얘들 팔 약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2020년에 이 팩사바이팩이라는 약이 17%의 가능성을 뚫고 성공을 하고 4상까지 다 진행이 돼가지고 뭔가 엄청난 극적인 수익이 날 거라 생각하고 주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8,000원에서 16만원, 15만원 선까지 다 됐다고 보고 올라갔습니다. 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산 사람들 제정신이에요? 다 됐다고 보고 올라갔다니까. 이제 다 됐다고 보고 전부 다 만들어졌어. 이야, 2020년에 이거 무조건 성공이야. 이야, 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다고요, 주가는. 그죠?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슈몰이도 잘 되었고 그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니까는 수많은 개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샀겠죠. 하지만 현실은 뭐죠? 시궁창이잖아요. 왜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거든. 막 박살났잖아요. 얘는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져도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혹시나 이거 임상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임상 실패한다. 또는 환자 모집이 잘 안된다. 환자를 모집했는데 뭔가 부작용 생겨서 환자가 죽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쩌마한가 날아가요. 바로 밑으로 그냥 푹 빠집니다. 왜? 얘는 지금 8,000원에 있어도 모자란 종목이 다 됐다고 보고 15만원 찍은 종목이거든요. 다 됐다고 보고요. 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전형적인 사기잖아요. 근데 합법적으로 사기 칠 수 있는 시장이 어디다? 주식시장입니다. 이게 사기잖아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해요? 선택은 내가 했는데 누가 사라라고, 그죠? 누가 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좋다고 하니까 산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방송할 때 따라하세요 하는 네 글자가 있는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사기 치는 놈들도 정말 나쁘다 생각하지만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것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장난치는 상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만한 친구들한테 좀 장난치지 않으세요? 좀 어리숙하고 어리버리한 그런 친구들한테 좀 장난하지 않아요? 그죠? 똑똑한 친구, 뭔가 성깔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한테는 장난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만만하면 어떡해요? 장난치고 놀리고, 그죠? 내가 주식에 손실나는 거는 내 탓이에요. 그냥 남 탓 아니에요. 방송에서 추천하면 사고 싶어요. 그거를 못 참는 것도 문제고, 왜 이런 지식이 없냐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살짝만 공부했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 뭐 제가 어디 뭐 의학 지식 의대 나왔습니까? 아니요. 저 경영학이에요. 경영학 나왔습니다. 제가 의대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공부해서 안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고 나니까는 자꾸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고 나니까 주가가 자꾸 빠진대요. 네, 환장합니다. 그죠?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시장은 늘 그럴 거고요. 주식 시장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앞으로도 그럴 거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400년이고, 500년이고요. 주식 시장이 존속하는 그날까지는 계속 이런 시장일 거예요. 계속 이런 시장일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부익부 빈익빈.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 불변의 진리예요.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한 번씩 해주는 말이 있는데, 주식시장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을 나눠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게임을 보면 초보 채널, 고수 채널, 중수 채널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끼리끼리 실력에 맞는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니라요. 암만 못하고 완전히 맨몸으로 나온 그 병사랑 완전히 전투기 타고 다니는 병사랑 싸우는 시장이에요. 그냥 대놓고 다 똑같은 시장에 다 갖다 부어놓고 다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적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적이고요. 여러분들도 옆사람과 적입니다. 다 적입니다. 그냥 죽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내가 돈 벌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죽여야지 돈을 벌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죽여야지 돈을 버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는 맞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초보와 고수가 같이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못하는 사람이 돈을 잃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억울해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잘하면 돈을 버는 거고, 왜? 같은 시장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못하는 사람이 돈을 잃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못하는데도 돈을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도박이고. 이번에 독일하고 한국하고 축구가 의외의 결과였어요. 우리 한국이 2대 0으로 독일을 이겨버렸습니다. 근데 스포츠 토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는데, 한국에다가 베팅을 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000원을 걸었는데 축구의 축자도 잘 모르는 애가 애국심 때문에 10,000원을 한국에다 걸었는데 60배를 벌었더라. 와, 60배당을 벌었더라. 그래서 60만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야, 이거 10,000원인데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또는 10만원을 투자했는데 600만원 벌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여기서 여러분들 한국하고 독일이 내년에 또 붙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다 걸 것 같아요? 한국에 걸래 1번, 독일에 걸래 2번 한번 해볼까요? 어디다 걸 거예요? 내년에 또 붙는다고 봅시다. 여러분들 또 베팅을 해야 돼요. 100만원 걸어야 된다 봅시다. 어디다 걸 거예요? 네, 주피터님이 2번 독일, 김강국님 2번, 네, 6539님 2번, 권순애님 2번, 레드폴님 2번, 김영진님 2번, 신옥선님 2번, 박상롱님 1번. 그래도 도박을 하겠다. 액자TV님 2번. 네. 기원선님 2번. 네.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왜 물어보냐면요.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강명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애국자로 한국에 100만원 걸면은 60배, 6천만원이면은 외제차 뽑는 돈이네 라고 해주셨어요. 저런 마인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합니다. 저는 축구를 잘 몰라요. 저는 공놀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사실은 2002년 월드컵 때 멤버들 말고는 요즘 선수 손흥민하고 기성용 말고 아무것도 몰랐고요. 손흥민도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었어요. 진짜로. 축구에, 야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뭐 혹시나 뭐 연을 맺게 되거나 이야기 해보시면 알아요. 저는 체육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뭐 오로지 주식 쪽이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예계도 잘 모르고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는 거는 그래도 독일이 세계 랭킹 1위고, 그리고 독일이 잘한다는 거 뭐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들 잘한다 하니까, 그리고 저게 뭐 객관적으로 봐도 뭐 잘하는 것 같고, 독일이 이때까지 축구 강국이었던 게 맞으니까 저는 걸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몰라도 독일에 걸 것 같습니다. 왜? 확률적으로 유리한 싸움에 걸어야죠. 여러분들이 내기를 한다 칩시다. 내기를 할 때 나한테 유리하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한테 불리하면, 야 이거는 야 이게 아니지. 당구 칠 때 어때요? 야 니 몇 치노? 난 80 치는데. 니 몇 치는데? 난 100 한 50 치는데. 가면 야 내 80 놓고 니 150 놓고 치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150이 아야 니 뭔가 좀 낮춰 부른 것 같다. 난 솔직하게 150이면 니 80 맞나? 맞는데. 야이씨 아닌 것 같은데. 야 근데 좀 깎자가면 130을 해도 야 니 아닌 것 같은데 130을 해요.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자꾸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조용히 있는 게 맞거든요. 원래 내기를 하면은 불리하면은 발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한 쪽에 거는 게 맞잖아요. 유리한 쪽에. 자 예를 들어가지고 최용만 아니 효도르하고 저하고 UFC에서 킥복싱을 붙는다고 생각해봅시다. UFC에서 라운드에 붙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걸어야 돼요. 누구한테 걸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효도르한테 거는 게 당연하지. 난 솔직히 이길 자신도 없어요. 인터뷰할 때도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이길 자신 없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걸겠습니까? 운에 맡길 거예요? 운에 나한테 걸 거예요? 운에 맡기고 여러분들 막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걸 거예요? 아유 절대 안 그래요. 유리한 쪽에 거는 게 맞잖아요. 내기라는 게 그렇고 모든 확률 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령수님이 독일에 98%, 한국에 2% 걸면 손해가 안 난다는데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라고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해라고요. 안전하고 유리하고 확실한 거에다가 투자를 크게 하고 적은 쪽, 확률이 적은 쪽, 확률은 적지만 대박 나면은 좋은 종목에다가는 적게 해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거잖아요. 제약 바이오 지금 확률 적지만 대박 나면 좋은 종목이니까 싸게 돈을 좀 넣어가지고 그걸로 수익 냈으면 대박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운으로 한번 이겼거든요. 독일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저는 뭐 잘 못 봤는데 뭐 운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전 축구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 실력도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운이 좀 작용이 되었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저는 내년에도 독일에 걸 것 같습니다. 걸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좀 더 유리한 싸움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이번에 만원을 투자해갖고 60만원을 벌었다고 60배? 야 내년에 만약에 붙을 때 내가 만약에 1억을 넣으면 60억? 와 부자다. 내 1억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고 계세요. 그냥 한번 그랬던 거에 취해가지고 다음에 또 그럴 거라고 보고 하시는데 사실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축구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그거를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어디에 투자해야지 내 돈이 안전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투자자라면요. 지금 축구를 예를 드는 것 뿐이지 축구는 예일 뿐입니다. 주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다 그렇잖아요. 집도 싸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게 차리려고 하면 월세 싼 데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명수님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데 주식이랑 토토는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예를 드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주식을 도박처럼 합니다. 토토랑 똑같이 생각하고 하고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달라요. 투자는 달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뭐 토토도 솔직히 제 친구들은 돈 버는 사람들 많던데요. 용돈벌이 정도 하는 애들 많아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걔들 보면 선수를 다 깨고 막 뭐 진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읽기도 조금 읽지만은 좀 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확률상으로 솔직히 대박은 못 내도요. 예. 아, 그래요? 같은 거예요? 어쨌든 대박은 못 내도 좀 뭐라 할까요? 소소하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제 친구는 제가 꾸준히 20살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막 하는 친구가 있어요. 20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자해가지고,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근데 걔가 용돈은 거기서 다 나와요. 생활비라는 거를 토토로 봅니다. 잘하더라고요, 걔가. 근데 그런 거 보면 걔도 그만큼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토도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도박처럼 하면 도박이고, 그죠? 도박처럼 하면 도박이고 도박처럼 안 하면은 그것도 나름의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주식도 사실은 명목상으로는 투자라고 하잖아요. 예. 제 친구 그것도 하더라고요. 뭐, 풋볼 매니저인가? 뭐, 그 축구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갖고 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게 뭐, 완전히 그거 미쳐있는 건데. 하여튼, 보면은,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도박처럼 하면 도박인 거고, 그죠? 투자처럼 하면 투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인지를 오늘 제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는 오늘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도박처럼 했다라고 하면요, 이거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 좀 하세요. 반성 좀 하시고 앞으로 저희 방송 이렇게 라이브에 많이 할 건데 뭐 김영구 멘토님도 여러분들께 뭐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실 거고, 저도 이것저것 이렇게 기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마인드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공부하는 방향을 좀 다시 잡으세요. 그리고 세상에는 좀 가짜가 많아요. 네, 좀 가짜가 많아요. 가짜 전문가도 가짜도 많고요, 가짜 정보도 많고요, 가짜 언론도 많고요. 뭐 가짜가 판을 칩니다. 가짜가.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도 잘 몰라요. 왜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조금 하시면은,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정도는 알 정도 있잖아요. 뭐가 진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수급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려요. 수급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볼 줄은 모르거든요. 수급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도 좀 많고요. 저는 이제 기본 저희 이제 뭐 유료 회원일이 있으니까 그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수급을 보고 매매 안 해요. 지금껏 수급 보고 매매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거 참고해 본 적은 없고요. 저는 이 창을 열지를 않아요. 예. 이 창을 열어보지를 않아요. 이 수급이라는 창을요, 뭐 열어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무료 강연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무료 강연을 좀 오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발품 파시는 분들도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하시고 절실함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인지 시간을 내기 싫은 건지 친구랑 약속을 안 잡고라도 와야 되는데 사실은 좀 안 오셔서 제가 오늘은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급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본다면은 다는 못 알려주겠습니다. 왜냐, 강연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강연에 오면 알려준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남 쪽에 안 가는데요. 저희 천안까지는 가긴 갑니다만, 어쨌든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수급을 봤을 때요, 한 가지 힌트만 좀 드릴게요. 네, 한 가지 힌트만 드릴게요. 신라젠. 자, 신라젠. 지금 수급 최근 4일 정도는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팔았네요.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4일 동안 이렇게 팔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얘들 뭐 잘하는 사람들 거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할게요. 저는 이거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 수급 안 봐요. 이거 아예 안 봅니다. 아예 안 봅니다. 진짜로 한 번도 보고 매매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하는 사람들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여기 찍히는 수급 현황이 잘하는 사람들 거예요?
우리는 잘하는 사람들 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잘하는 사람들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사람들 겁니까?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바보 천지가 샀는지 잘하는 사람들이 샀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매수가 오늘 매수가 이렇게 주르륵 찍혀 있고요. 매도를 누르면 매도가 이렇게 주르륵 찍혀 있는데 매수한 양과 매도한 양을 이렇게 딱 계산을 때려 보니까는 판 사람들이 좀 더 많더라. 잘하는 사람들이 오늘 팔고 못하는 사람들이 샀다면요. 또는 잘하는 사람들이 오늘 사고요.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팔았는데 이렇게 외국인들 중에서도 띨띨한 외국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워렌 버핏이에요. 외국인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은 전부 다 뭐 워렌 버핏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면은 저보다 뭐 많이 알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또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매매 기법인 거고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되겠지만요. 저는 안 본다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수급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수급 몰라요. 안 봐요. 뭐 한다 봅니까 이거를. 안 봐요. 나 안 보고도 수익 잘 내요. 이건 볼 필요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네.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보시는 분들은 또 되게 잘 봐요. 저는 수급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뭐 고민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왜? 워렌 버핏의 수급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저는 이거 되게 참고할 것 같아요. 워렌 버핏 얼마를 샀는지 뭘 사고 뭘 팔고 있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뭐 난다긴다는 투자자들의 수급이 여기 찍히는 거였다면은 굉장히 참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데 차명 계좌 쓰는 세력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차명 계좌 쓰는 세력들이 지금 여기 보면 매수 매도의 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매수에 찍히는 이 전부 수량들이 차명 계좌를 쓰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를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거를 참고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불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사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안 그런 종목도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6월 26일까지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순매수는 약 한 1, 2주 동안은 순매수가 계속 들어왔어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해가지고 순매수가 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를 한번 딱 보게 되면요. 저는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순매수를 그래 세리 했더만은 뭐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볼까요? 아니, 네이처셀 볼까요? 네, 네이처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참고해서 차트와 비교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저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이거는 저도 안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얘들도 지금 순매수가 계속 이렇게 뭐 18일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70만 주도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쭉 꾸준히 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얘들 한가한데 맞네요. 순매수 그래 세리 하더만 한가한데 때려 맞습니다. 뭐 장기 투자하겠지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닌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요. 아니 그냥 되게 관대하고요. 맞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지. 맞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에이 저건 아마 에이 뭐 그럼 아닌 것도 있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요 다들. 그렇게 수급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왜냐 난 이거 안 보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외국인들 다 하한가 때려 맞는데요, 여러분. 순매수 세리 막 하더만 하한가 때려 맞어요. 얼마나 주식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은. 저걸 판단한다면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걸 그렇게까지 맹신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거 그렇게 맹신할 자료인가? 맹신할 자료인가, 이게? 여기 지금, 주가가 막 있을 때 언제 볼까요? 3월 16일까지는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3월 16일까지 얘들 누가 샀을까? 3월 16일 딱 13일까지. 16일에도 외국인들 엄청 샀네요. 그죠? 올라오는 동안에 누가 샀습니까? 2월 27일 뭐 이런 쭉 순매수 막 들어오네요. 순매수 막 쭉 들어와갖고 3월 16일에 한가 뚝 두드려 맞네요. 그죠? 예, 한가 두드려 맞으니까 냅다 팔아버리네요. 또 무서워가지고. 이게 주식 잘하는 인간들인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게 주식 잘하는 건가?
이 수급이 잘하는 사람들인 건가? 아니면 그냥 엉망진창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참고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문현진 멘토가 천안 한번 올 것 같은데, 아니면 대구 아까 전에 이야기 나오셨는데 대구 한번 올 것 같은데 문현진 멘토가 방송 상담 도중에 기침을 3번 하면 대구 온다는 신호일까? 문현진 멘토가 갑자기 코를 파면 대구 온다는 신호일까? 여러분들끼리 판단하는 거지.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건데요.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싶을 때 올라가는 거고, 세력들이 내려가고 싶을 때 내려가는 거지. 그거를 저런 보조지표뿐만 아니라 저런 수급에 의존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용으로는 이용할 수가 있겠지만 너무 수급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언론에서 보고 배운 게 수급이거든요. 언론에서 보고 배운 것도 아니죠. 그냥 언론에서 하도 많이 말하는 게 수급이거든요. 외국인이 어떻네, 기관이 어떻네, 그것만 보고 주식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보고 주식을 하니까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공부 부족과 가짜 정보라는 겁니다. 가짜 지식이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삼성전자,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 삼성전자 이거 다뤘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놓고 사기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또 음모짓입니다. 제가 음모 되게 좋아한다고 했죠. 왜냐면은 우리는 세력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음모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난 세력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질 않는데 저가 건물주랑 밥을 먹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기업 회장이 나를 만나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운영하고 있는 차명 계좌로 막 사들였던 세력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문현진 멘토님 고생합니다. 내랑 이야기 좀 합시다. 이거 내가 끌어올리다가 내가 내리고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세력들하고는 완전히 벽을 쌓고 있죠. 내가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요. 저도. 왜? 나도 세력이고 싶어요. 그냥 하나의 세력이고 싶어요. 정보가 빠른 사람들을 기득권을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은 뭡니까?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기득권들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득권들. 정보가 앞섰고 돈이 좀 많고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죠. 저도 그냥 정보도 앞서고 싶고 대한민국에서 뭔가 좀 획을 긋는 정도의 재력을 가진 또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으로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아직 어울리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어울릴 거예요. 앞으로 어울릴 거예요. 그게 나의 목표니까. 주식하는 이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과는 발상이라든지 주식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매매하는 포인트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자, 근데 이 삼성전자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개미 무덤이에요. 제가 봤을 땐 개미 무덤입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이거 개미 무덤이라고 봐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매가 되었던 흔적을 5년 동안의 매매 흔적을 보면요. 지금은 액면 분할해서 2만원에서 3만원이지만은 저 당시만 하더라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를 횡보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매매했다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사람들이 아마 매매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 정도면은 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사고 팔고 했겠구나. 그죠? 그러면 5년 동안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 그 양반들이 이 기업 자체가 150조였잖아요. 저 당시에는 한 150조를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니까, 저 당시였을 때 금액이 여기서 사고 팔고 하면서 물량을 모았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좀 장기로 가져가야지 하고 모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 사람들이 1000억 단위, 100억 단위 이렇게 모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조 단위로 모았을 것 같다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적어도 조 단위로 사지 않았을까? 모으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들이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서 250만원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거의 30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은 어떻죠? 300조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지금도 시가총액이 이제는 299조인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300조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어갔다고요. 그럼 조 단위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최소 2배는 벌었을 것이고 150조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간에 물량이 싹 다 갈아치울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얼마가 필요하죠? 300조가 필요합니다. 싹 다 갈아엎으려면. 상식적으로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해봤을 때요. 그죠? 이거 뭐 지분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그냥 그런 막 복잡한 계산을 빼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150조면은 완전히 엎을 수 있었던 종목이 이제 300조가 필요하고 다 팔기 위해서 150조면 됐는데 이젠 다 팔려고 한다면은 300조가 필요합니다. 야, 부자들이 정보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언론과 정치 경제 싹 다 쥐고 있는 인간들이 이거를 여기 안 사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음모짓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들이 과연 정보가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자기 멋대로 입맛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자리 안 샀겠습니까? 난 샀을 것 같은데 나라면 샀겠어요. 내가 세력이고 내가 그런 부자고 내가 그런 기득권이었으면 샀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올라왔을 때 뭐 하고 싶을까요? 난 팔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부자 라인들은 대다수가 여기에 많이 샀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팔아먹어야 될 때 안 좋다 할 수는 없겠고 좋다고 해야 되겠고 좋다는 뉴스를 계속 터뜨려줘야 될 것 같고 한 방에 팔아먹자니 300조기 때문에 한 방에 팔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위에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지금 바로 박살내면은 개미들이 안 붙을 것 같으니까는 자꾸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밀당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팔아먹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게 개미들이 자꾸 사줘야 되는데 개미들이 살려고 보니까 한 주당 250만원 너무 비싸. 내가 500만원 밖에 없는데 또는 내가 100만원 밖에 없는데 한 주도 못 사네 하는 인간들도 사게 만들고 싶어요. 왜요? 우리 장사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ABC 초콜릿이 100개가 들어있는 게 한 봉다리에 10,000원이라고 봅시다. 10,000원. 근데 이걸 10,000원, 100원, 1,000원, 3,000원 가지고 오는데 이걸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이 이거를 슈퍼 사장이 이거를 봉지를 뜯어가지고 100개짜리를 그냥 한 개당 100원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코 묻은 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 그래서 재고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코 묻은 돈이 생각보다 많네? 우리 동네 이렇게 꼬마야가 많았어? 이야, 100원, 200원, 1,000원 막 코 묻은 돈 모이니까 티끌모아 태산 이건 완전히 노났네. 가 되는 거죠. 장사가 갑자기 레벨업이 됩니다. 지금 장사꾼들 마인드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액면 분할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좋아라고? 아이고 여러분들 이거 액면 분할 했으니까는 우리 삼성전자 대국민주죠. 5만원에 사보세요. 내가 이거 한 10만원까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수익 좀 내세요 라고 하면서 이거 액면 분할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파 퍼뜨려줬을까요? 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뭐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세상인가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 인간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언제부터요? 그렇게 자선사업가들이 많았고 그런 자선사업가들이 많았고 여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들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무조건 이용을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250만원도 없는 사람들이라도 한 주라도 한번 사볼 수 있도록 또는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우 야 이거 한 주밖에 못 사는데 이제는 야 이거 사니까 50주 살 수 있네.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조금 사봐라고. 1,000만원, 2,000만원.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제가 무료 강연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는데 야 이 새끼야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45,000원짜리가 야 삼성전자가 45,000원이 말이니 그래도 10만원 넘어가겠지 10만원 13만원 되겠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런 인식을 노린 거잖아요. 노림수. 그런 인식.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45,000원이 말이냐. 야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최고 제일 비싼 주식이 45,000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적어도 10만원까지 가지 않겠니? 10만원은 갈 거야 라는 단순 계산을 하고 계세요. 저 정도 가려면 시가총액은 600조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가 되려면 지금 실적 나온 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실적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10만원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적으로 예를 들면은요, 얘가 지금 65만원인데요. 아니, 65만 아니지. 65만원 아니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네요. 65조가 예상 실적인데 10만원 가려면은 120조의 실적을 내야지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앞으로 120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반도체 빼면 시체라고 하는데. 반도체 가격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중국이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SK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뭐 모든 공장들 돌리기 시작해서 지금 수요를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급이 늘어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소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면요, 수요가 부족해서 올라갔던 반도체 가격은 제자리 찾아가게 됩니다. 원래 그래요. 제자리 찾아가게 됩니다. 반도체 가격이 제자리 찾아가게 되면요, 사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거지 이게 반도체 판매량이 늘었다든지 엄청나게 급증하겠다든지 이러진 않거든요. 그럼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빼고는 10몇 프로씩 다 실적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좀 심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반도체 빼면요, 전체 수출 중에서 반도체 빼면 마이너스 7%예요. 수출량이 줄었습니다. 이 좀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왜 사서 들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봤자 얼마나 수익 낼기라고. 이런 종목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게이밍 무덤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하는 내용들, 강의들, 그리고 이런 방송들 들어보면은 귀에 쏙쏙 들어갈 겁니다. 저는 설명을 되게 잘해요. 비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합니다.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더 살리기 위해서 책도 되게 많이 읽어요. 아는 게 많아야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책도 진짜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의 주자도 모르더라도 지금 제가 오늘 했던 1시간 한 20분 정도 지금 방송을 했는데 이 내용들 이해 안 되는 것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1번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목도 조금 아픈데 힘을 낼 수 있도록 1번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죠? 네, 선택과 집중님, 권순혜님, 네, YG님, 박상록님, 액자TV님, 6539님, 기원자님, 다들 1번 좋습니다. 윤정님, 김명수님, 마음의 소리님, 주피터님, 고호경님, 송준호님, 남권현준님, 조세용님, 강명수님, 황근자님, 완전히 다들 계시긴 계셨네요. 네, 계시긴 계셨네요. 네, 다들 이해가 싹싹싹싹 되시죠? 이게 바로 진짜예요. 진짜가 이런 겁니다. 쏙쏙 들어가기 강의를 할 줄 알아야죠. 그죠? 이해가 돼야죠.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요,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요. 2015년부터 제가 2018년 하락장을 경고를 했었어요. 예. 신년 주기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런 내용들, 금리 인상과 자산 긴축, 보호무역, 원자재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사실 저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업이 뭔가 좀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는 정권이죠. 법인세 올려버렸고 최저임금 올려버렸고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많아서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다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다 잘 살려면은 외국에서 돈을 벌어 와가지고 그 돈이 우리나라 안에서 유통이 돼야지 좀 자꾸 이렇게 GDP도 높아지는 거고 좋은 건데, 외국에서 들어온 돈들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비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죠? 자영업자 비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땅 따먹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망해요. 1위가 지금 자영업자 비율 제일 높은 나라가 1위가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고 2위가 한국이고요. 3위가 브라질입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경제가 유지된 게 한국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보여지네요. 그죠? 상위권에 있는 국가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국가 중에서 좀 살아남고 있는 국가가 한국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도 아마 문제가 돼가지고 이야기 될 거고요. 그걸 터트리는 폭탄이 이거예요. 가계부채.
지금 금리 인상 시기랑 해가지고 가계부채가 되면은 이거랑 부동산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투기자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삼성전자처럼 올라온 종목이라든지 뭐 남북 경협주라든지요. 그냥 진짜 거품, 아무것도 없는 명목 없이, 명분 없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명분이 없이 올라온 종목이 임상 때문에 올라온 제약 바이오,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진 뭐 협약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먼저 통일 다 된 것처럼 올라온 남북 경협주. 그죠? 거기다가 뭐 좀 관련 뭐 저기 가상화폐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상화폐주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종목들부터 해서 좀 명목 없이 올라온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좀 위험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이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게 된다면은 어닝 쇼크라는 게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적 때문에 올라왔다 하지만은 실적 때문에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락에 대한 경고를 이걸 언제 찍었냐면요. 이거 언제고 이거 2월 12일에 찍어놨네요. 2월 12일. 근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2015년부터인가 6년부터인가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대응했냐 안 했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미 예전부터 이거를 대응해 왔고 이걸 예상해 왔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한 시장이 오고 있네 라고 생각밖에 안 해요. 이거 좋다. 저는 오히려 기뻐요. 행복합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돼서. 만약에 올라갔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저도 전략을 바꿔야 됐잖아요. 나는 지금 저기 신호가 노란불이 떴네. 그래서 앞차가 지금 앞에 가고 있구나. 근데 노란불이 떠서 안 가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이 차가 안 갈 것 같아. 노란불이니까 안 가겠지. 나도 안 갈래 하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가면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죠. 그냥 따라서 같이 지나갈걸. 근데 얘가 서버리면요. 난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뭐 하셨죠? 뭐 하셨죠?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를 좀 구별을 하세요.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좀 구별하세요. 저희는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검증을 하세요. 우리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자료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영상을 찍는 거는 자료로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살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 자료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아프리카 TV에서 저희가 과거에 방송했던 것 중에 2008년 경제위기 분석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8년 또는 2019년 그때 어느 정도 크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에 좀 충격 정도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배워보시면 좋고 이런 것도 뭐 공부하면 좋고 이거 언젠지 아세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화해한다고 제가 이거 이야기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웃깁니다. 제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화해할 겁니다. 악수할 겁니다 했던 게 2017년 9월 달입니다. 이거 내용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제가 그래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분명 악수할 겁니다. 반드시 악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게 2017년 9월 달입니다. 저 때, 미사일 뭐 쏘고 이렇게 막 전쟁 난해 만해 할 때거든요. 기억나세요? 작년 7, 8, 9. 뭐 전쟁 쏘고 뭐 불바다 만드네 뭐 그때 기억나세요? 저 때 그랬어요. 저 때 반드시 악수할 거라고. 네, 반드시 악수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네, 반드시 악수할 거라고. 정말 악수했죠. 6월 12일에 만나서 악수하더라고요. 그 보면서 웃기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진짜 짜고 치는 쇼구나. 진짜 대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시장이 자본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개미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시장이 자본시장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모든 시장은 개인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요, 사람 죽여버리거든요. 주식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전쟁터예요. 이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생각하고 들어오시면요, 돈 다 날려먹는 거 진짜 눈 깜짝할 때 나타납니다. 진짜 힘들게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손실만 몇백만 원 하는 거 금방이죠. 근데 그거 여러분들 한 달 얼마나 일해서 버는 거죠. 솔직히 한 달에 뭐 평균적으로 한 2, 300만 원 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한 이틀 만에 뭐 몇백만 원도 날아가는 시장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저는 내가 일하는 거는 되게 고통스럽게 일을 해서 좀 벌어놓은 돈들을 너무 쉽게 주식시장에서 날리지 않을까, 날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주식은 독학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독학하고 싶다. 일단 많이 경험해보세요. 그 경험은 큰 돈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으로 경험부터 먼저 많이 해보세요. 아직까지 매수도 제대로 못하고 매도도 제대로 못하고 유상증자가 뭡니까? 권리락 효과가 뭐예요? 지수가 뭡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게 뭐죠? 지수가 내려가는 게 뭐죠? 이런 어줍잖은 질문들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쌍바닥이 뭐예요? 쌍봉이 뭐예요? 헤드앤숄더 차트요? 그게 뭔데요? 양봉이 뭐예요? 꼬리가 뭔데요? 망치형 캔들이 뭔데요? 십자가는 또 무슨 말이에요? 보합은 무슨 말이고, 시가가 뭐예요? 종가가 뭐예요? 시장가로 사는 게 뭐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억 단위, 몇 천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기가 안 찹니다. 가만 보고 있으면 기가 안 차요. 네.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일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3살 꼬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3살 꼬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진심으로 주식을 하게 되면은 3살 꼬마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3살 꼬마는 저기 길 가는 어떤 아저씨가 따라와 하면 따라가요. 네, 낯가림 많이 없는 3살 꼬마야들은요,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막 맛있는 거 먹이면서 따라오라면 따라가잖아요. 왜? 천지분간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계실 것 같아서. 그러면요, 좋은 거는 세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돈을 잃어가는 거고,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저는 종목 상담하면서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통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 계속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번 주 상담을 하는데도 얼마나 답답해요. 오늘도 상담하고 왔는데도 솔직히 막 안타까워요. 정말로 해줄 게 없어서.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면 또 좋은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뭐 상담해달라는 분들 되게 많은데 오늘은 상담 안 할 겁니다만은요, 상담을 했을 때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종목은요. 왜요? 저랑 내일부터 계속적으로 같이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랑 계속 내일 뭐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내일 뭐가 변화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건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항상 대응을 해야 돼요. 여기가 뭐 무너질지, 여기가 무너질지 항상 봐야 되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때 돼서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올라온다면은 어디를 뚫고 올라올지도 잘 체크해가지고 뚫는지 안 뚫는지 다 봐야 돼요. 그렇게 뚫고 안 올라온다면은 빨리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전략을 저는 주챔쇼든 간에 여기서든 간에 1, 2분 또는 길어봐야 3분 내에 모든 전략을 싹 다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는 올라갑니까? 언제 올라갑니까? 올라오긴 합니까? 예요. 내가 아무리 전략을 다 줘도 기억하는 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앉아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요, 해답은요 딱 하나입니다. 정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안 해드릴 거기 때문에 상담을 공통적으로 좀 해드린다고 보면요,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손절하세요. 답하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세요. 이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최선의 대답이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이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봤자 여러분들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낚시, 이거 멘토님 제 낚싯대가 다 빠졌는데, 미끼가 지금 물고기가 다 물고 막 뜯어 가뻐가지고 지금 막 낚싯줄 다 끊어지고 이랬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그 낚싯대 버리고 새로 사시가지고 빨리 물고기를 잡아요. 그 시간이 더 낫다고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그 종목 들고 가느니
파시고 다른 종목 빨리 갈아타시고 괜찮은 종목, 좋은 종목, 정말 괜찮은 종목 빨리 바꾸셔가지고 빠르게 복구하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알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상태를 알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실력이니까 지금. 네. 지금 그렇게 못하는 실력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실력이니까 이렇게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레 어떻게 변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다 연락드리면서, 아이고, 지금 그 종목 저한테 상담하셨죠? 지금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거 제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가격까지 왔는데, 지금 이거 더 가는 자리니까 좀 더 들고 갈게요. 이거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반등 나온 자리니까 지금 추가해서 한번 해볼게요. 추가매수 했는데 떨어졌네요. 괜찮습니다. 요 정도는 지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만 더 실어볼게요. 해서 제가 대처를 다 해줄 수만 있다면은, 완벽한 상담이 되겠죠. 그게 완벽한 상담이잖아요. 완전한 케어. 여러분들 병원 한 번 간다고 낫는 게 아니니까, 병원을 자주 올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의사도 한 번 봤다고 그 환자를 다 낫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케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맹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아라고 해도, 내가 사라고 해도 따라하지 않아요. 따라하지 않아요. 제가 상담해가지고 멘토님 덕분에 잘 탈출했습니다 하면 진짜 뿌듯하고 정말 감격이에요. 내가 한 사람 도왔구나. 근데 그런 사람 수가요, 100명 중에 1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하면요, 다른 전문가한테 또 상담 받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지가 마음에 드는, 이건 좀 지라고 할게요. 네, 이거 좀 지라고 할게요. 지가 마음에 드는 이야기 들을 때까지. 지가 마음에 드는 이야기 들을 때까지 계속 여기저기 다 상담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상담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가 맞는지 모르게 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그런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상태에 놓여지신 분들이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마인드거든요. 이 마인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 족쇄를 벗지를 못해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마인드 때문인데, 여러분들의 이 근본적인 마인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공부시켜도 여러분들은 주식 못해요. 이 근본적인 마인드를 헤쳐나간 사람들만이 뭔가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건요, 이 사람이 진짜다. 이 사람한테 내가 배워보고 싶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 사람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을 찾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안목과 그 정도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지식을 쌓는 작업을 해서 좋은 스승과 1년, 2년, 3년 계속 오랫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최소 1년은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그 사람만 쫓아다니고 그 사람 말만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에 든다. 그럼 1년 동안 저만 쫓아다니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만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마인드인지,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구나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주식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하루에 한 400~500개씩은 차트를 돌려봅니다. 조건 검색식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도 한번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기법이 달라진 건 없는가,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주식시장에 쏟아붓는 시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버릇처럼 차트를 300개, 400개 돌려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저희처럼 수익이 나길 원합니다. 저희처럼. 주식은요, 승자와 패자로 나뉘었기 때문에 어중간한 승자, 어중간한 그런 건 없어요. 다 승자와 패자로만 나뉩니다. 승자와 패자로만 나뉩니다. 예. 승자와 패자로만 나뉘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승자가 되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처럼 하지 마라는 말이 솔직하게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로는 안 돼요. 이런 마인드로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기업이 뭔지도 모르면 파세요. 그 기업이 뭔지를 모르면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올라도 괴롭고요 내려도 괴로워요. 아니 이거 진짜라니까요. 올라도 괴롭고 내려가도 괴로워요. 그게 주식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단점. 올라가도 무섭고 어디까지 올라가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 올라가도 빠지는 거 아닌가 무섭고, 내려가면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지? 올라도 괴롭고 내려가도 괴롭고. 주식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막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보면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전부 다 불행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그냥 마음만 아프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좀 그래요.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항상 좀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공부 많이 시켜드릴게요. 일단 공부를 뭐 기법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절대로 기법을 공짜로 알려주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기초적인 건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정도는 판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맹물을 갖다 주면서 이게 우유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와 이게 우유구나 하고 마시지 않게끔 해주겠다고요. 와 이거 커피인데 여러분 이게 알래스카산 커피 알래스카산 오렌지 주스입니다 했을 때 이야 알래스카 우유, 오렌지 주스는 이런 맛이 나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요. 기초 지식 내가 줄게요. 그거를 앞으로 이제 저랑 매주 월요일 화요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이 좀 길었죠. 평균적으로 이제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무료 강연회를 좀 오시면은 이런저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해드리는데 저는 막 강연회 오시면 수익률 자랑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예, 저 수익률 자랑한 적 없어요. 강연회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 수익률 자랑 안 해요. 강연회 오면은. 예, 뭐 수익 당연히 나는 걸 뭐 한다 자랑합니까 그거를. 얼마나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게 더 좋다 생각을 해서 정말 강의는 이것저것 강연 많이 했습니다. 무료 강의 가가지고 정말 공부 많이 시키고 마인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것도 말씀 많이 드렸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뭐 달러를 사야 되는 이유. 저 달러 사라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작년 12월부터 달러 사라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와 멘토님 진짜 올라가네요 하는 사람도 꽤나 생겼는데요. 달러 사야 되는 이유들도 많이 설명해드리고 진짜 여러분들한테 피가 살이 되는 내용들 많이 이야기해드려요. 네, 그래서 이데일리랑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데일리랑 계약으로 해서 방송을 나가고 있는 거지 저희는 주식 챔피언이라는 회사예요. 네, 주식 챔피언이라는 회사와 이데일리와의 콜라보가 주챔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이데일리 청소부로 있어봤자 저희를 자주 볼 수는 없어요. 주식 챔피언 청소부로 있으면 몰라. 네. 주식 챔피언은 저희 주식 챔피언 청소부로 있으면은 그래도 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데일리는 방송 갈 때 아니면은 안 가요. 안 가요. 네. 그렇게 오시면 그 청소부로 취직한다고 해도 배울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캄펠트님이 잘 아시네요. 제가 이거는 그냥 해드리는 말이에요. 저희 스승님이 이야기해줬던 게 지금 이제 방송 끝날 건데요. 저 주식 배우려면은 저희 스승님이 딱 2가지를 내라 했습니다. 2가지 중에 하나는 내야 된다 했는데 주식을 배우려면 또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우려면 딱 2가지를 내라고 배웠어요. 저는 뭐요? 돈 또는 무릎. 이거를 자존심이라고 하죠. 네. 제가 무료 강연에 다니면서 장난스럽게 그런 이야기도 해요. 저희 집 앞에 한 달 동안 노숙하시면은 주식 가르쳐 달라고 울면서 노숙하시면은 제가 그 절실함에 감동해서 무료로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가 안 될 것 같으면 돈 내라 했거든요. 진짜 이렇게 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듯이 전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거 아니면 저는 주식 알려줄 생각 없어요. 왜냐 인스타고 뭐고 SNS고 뭐고 전부 다 주식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전부 다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의가 없습니까? 주식 배우고 싶으면 절실함이 있으면 적어도 저를 찾아와가지고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무릎 꿇고 바지 가랑이를 좀 잡아보시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스승님 집 앞에서 노숙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데, 저희 스승님 집 앞에서 노숙했어요. 한 달 동안 막 질질 짜면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들어갈 때마다 바지 벗긴 적도 있습니다. 막 제 뚜들 말 뻔했어요. 경찰도 오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돈까지 내고 배웠죠. 여러분들은, 배우시려면 이 마인드는 좀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전문가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건강한 전문가 시장을 만들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저희는 진짜, 주식 챔피언이라는 회사가 진짜 진솔하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는 진짜 진실함하고 진정성을 저희가 모토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기꾼 뒤에 뭐 한마디 하려다가 좀 말았는데, 수많은 사기꾼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속는 사람들도 많고, 전문가를 바라보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이거 뭐 강퇴시킬 겁니까? 예, 다 강퇴예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전문가도 사기도 많지만은 여러분들도 공짜 마인드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사기꾼들도 많이 만드는 것 같고, 그런 사기꾼들한테 좀 당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바뀔 때까지 저희는 진실되게 계속 갈 거고, 언젠가는 진면목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벌써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아지고, 유튜브에 이 구독자분들이 이렇게나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로 감동입니다. 예, 벌써 이제 9,000명이 넘어갔어요. 우리 PD님이 고생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결론은요, 처음에 6명이었고, 조회수 막 3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죠? 처음에 6명에서 조회수 3 이래 나왔는데, 막 이제는, 좋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1차적으로, 공짜 마인드는 여러분들을 좀 먹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진짜요. 저 오늘 1시간 반 이상 했고,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옳은 말만 해줄 거고, 정말로 도움될 말만 해줄 건데, 저는 진심을 다했지만 공짜로 듣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은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공짜로 듣는 사람이 이게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이게 공짜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공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내 잘못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짜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저희 집 가훈이거든요. 세상엔 공짜도 없고 헛고생도 없다. 네. 그리고 이번 뉴스에는 가짜 뉴스가 있는데, 가짜 뉴스에서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건요, 내가 아는 뉴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뉴스다. 그 뉴스에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절대로 그 뉴스에는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뉴스, 여러분들한테 돈 벌으라고 주는 뉴스가 아닙니다. 제발 사달라고 마케팅하는 거예요. 아까 장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장사 마인드로 주식을 하세요. 장사 마인드로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장사 마인드로. 네, 장사 마인드로. 한 번만 더 하면 차단입니다. 네, 한 번만 더 하면 차단입니다. 캄펠트님하고 뭐 강국님 둘 다 한 번 더 하면 차단입니다. 네, 한 번 더 해봐요. 한 번 더 해봐요. 나 이런 거 잘 못 봅니다. 저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아시죠? 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사 마인드로 주식을 하세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그리고 여기는 소비자가 없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싸우지 마세요. 두 분 다. 이거 뭐 잠시 침묵 이런 거 없나? 차단 이런 거 없나요? 하여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여기는 소비자는 없어요. 여긴 소비자가 없는 시장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장사꾼입니다. 다 장사꾼이에요. 그러면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되는 시장. 자본력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본력에 이겨요. 자본력. 네, 자본력에 이깁니까? 우리가? 그죠? 자본력에 못 이겨요. 우리는 자본력에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이길 수 없듯이 세력에게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오늘 거의 중점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인드는 좀 변화를 시키시고, 그리고 독학하시려거든 역시나 소액으로 오랫동안 해서 잃지 말아라. 잃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주식을 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부터 시장을 보는 시각은 많이 바뀌실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도 계속 하니까요. 뭐 꾸준히 들어오세요. 뭐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뭐 시장의 뉴스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는 음모 이런 게 되게 좋거든요. 예,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많은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모론들을 좀 제시를 좀 해볼게요. 이거 왜 이럴까 이러면서 좀 막 깝니다. 제가 잘 깝니다. 네, 오늘 첫방이라서 좀 무거운 내용들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첫방을 이렇게 무겁게 시작한 이유는 제 강의를 듣거나 저랑 이제 앞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할 건지, 어떤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면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초점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내일도 음모론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음모론은 뭐 여러 가지 종목으로 할 거예요.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종목,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싶은 종목, 재밌게 한번 신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까는 건 아마 전국 최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되도록 하고요.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 내일 오후 7시니까요. 알람 꼭 켜놓으시고요. 알람을 꼭 켜놓으세요. 그래야지 늦지 않고 오시니까요. 그리고 일찍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있어도 괜찮으니까요. 7시에 진행되니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